수익률의 나침판이 되어줄 주식 이야기 의제토크. 이 현재 시각으로요. 9일부터 10일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7차 고위급 무역 협상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무난하게 합의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색할 만큼 예상 밖의 일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이 가운데 무역 협상의 합의가 과연 어떻게 도출이 될지 오늘 스페셜 게스트로 오신 이동근 대표님 그리고 수익률 1위를 지키고 있는 우리 브라보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요. 먼저 그동안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미중 무역 협상 일지입니다. 먼저 2018년 3월 23일에서 4월 2일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을 하였고요. 그리고 5월 3일에서 4일 미중 1차 무역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5월 17일에서 18일 미중 2차 무역 협상 잠정 합의에 도달하는 듯 하였으나 6월 2일에서 3일 미중 3차 무역 협상이 또 결렬되었습니다. 자, 8월 22일에서 23일 미중 4차 무역 협상이 열렸고요. 또 12월 1일 미중 정상회담 무역 전쟁에 휴전 합의를 해서 좋게 끝나나라는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019년 1월 7일에서 8일 미중 5차 무역 협상이 열렸고요. 또 4월 30일 에서 5월 1일 미중 6차 무역 협상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월 9일에서 10일 미중 7차 무역 협상이 개최될 예정인데요. 자, 지금 1년 동안을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사태가 아닌가 싶은데 과연 무역 협상 이번 7차 협상으로 타결이 될지 아니면 또 다시금 장기화로 시작이 될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 의견 우리 임종혁 대표님께 먼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관세율 인상의 어떤 결정 변수부터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류오 부총리가 이제 주도하는 그 협상안에 대해서 만족을 만약에 못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관세율은 10%에서 25%로 자동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만약에 이제 관세부가 현실화될 경우에는 이제 중국 기업들의 수출 모멘텀이 상당 부분 둔화될 거고 그리고 중국 경기 둔화 리스크도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또 수출의 20% 이상을 전체 수출의 20% 이상을 중국에 하고 있고 그중에서 중간재 비중이 유달리 높기 때문에 중국 완제품이 덜 팔리게 될 경우에는 국내 중간재 생산 기업들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미국이 중국에게 바라는 핵심적인 요구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적 재산권을 보호해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제 기술 이전 이거 하지 말아라. 금지해라. 그리고 너네 금융시장 확실히 개방해라. 그리고 환율 조작 웬만하면 하지 말아라. 이런 요구 사항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요구를 받고 중국 측에서 수정안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수정안의 내용을 보면은 좀 추정된 어떤 내용을 보자면은 핵심적인 미국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핵심적인 불만 사항들을 이제 해결할 법률적인 어떤 문구가 좀 없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문구 삭제가 이번 그 협상의 근간을 흔드는 바람에 이 사단이 난 것으로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시점에서 이제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크게 4가지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다. 그리고 관세 인상 철회한다. 근데 이렇게 될 가능성은 뭐 당분간은 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건 너무 낭만적인 결과고요. 네. 두 번째 예상 시나리오는 중국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유예시키고 협상을 연장한다. 세 번째 시나리오는 관세를 일단 인상을 하지만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지만 중국이 보복 관세를 하지 않는 전제 조건으로 협상 연장을 한다. 그리고 끝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거는 관세도 인상하고 미국도 중국에 관세 먼저 부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보복 관세 부과하고 협상 결렬되고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최악의 시나리오가 발생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열거한 시나리오 중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시나리오가 좀 유력한 상태고 결과가 도출되면은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로 전개가 된다면 불확실성 해소, 악재, 공개 뭐 이런 이슈로 바닥 찍고 코스피 지수가
안도 랠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어떤 예. 시나리오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나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제 중국산 제품에 대해서 관세 부과 여부를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유예를 하고 네. 협상을 연장한다. 그리고 세 번째 시나리오는 관세는 인상하긴 하지만 중국 측에서 보복 관세를 하지 않고 협상을 연장해서 이어간다.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시나리오가 작년 말 12월 1일 날 있었던 휴전 합의 때 나왔던 협상하고 좀 비슷한 내용으로 전개가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약간 좀 시간만 딜레이될 뿐이지 결과론적으로 결국에는 결렬이 아니라 확전이 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 종전이 된다라는 희망의 단서들이 나오기 때문에 안도 랠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대복 대표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과연 타결 가능성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예, 저는 뭐 그 세 가지 정도의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봅니다. 뭐 큰 틀에서 보면 미중 무역 전쟁은 사실은 패권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중국 제조 2025가 결국은 패권을 갖기 위한 어떤 이런 정책이기 때문에 미국의 어떠한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문제는 아닙니다. 물론 타협을 통해서 불공정 거래 또 자유무역 체제를 훼손하지 않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면 괜찮은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흐름들을 깨고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작금의 시장 상황으로 봤을 때 현재 시장은 세 가지 시나리오로 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표를 네. 하나 준비했는데 미중 무역 분쟁 예상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는 A, B, C 안으로 되어 있고 특히 이제 A안 같은 경우가 확률이 가장 높다. 50%에 되는 확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A 시나리오로 만약에 가게 되면 지금 현재 미국은 2천억 달러의 지금 현재 관세를 25% 관세를 매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협상을 지연하는 이런 카드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적 재산권의 어떤 행정 조치, 기본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요걸 지금 현재 보시면 되고요. 요렇게 보시면 되고 요 때는 지금 현재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중에서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올 거다. 이렇게 되면 주가에는 영향을 줍니다. 주가에 영향을 주고 이 주가는 2080에서 2180 정도로 보는데 네네. 이때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90원까지 솟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이 관세를 점진적으로 철회하고 지금 현재 상반기 중에 또 다시 협상을 하는 것 이런 것 쪽으로 가는데 이거는 30% 정도의 확률이라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비슷한 수준이 되고 이렇게 되면 주가는 아래로 내려가면 2080 정도 위로 올라가면 2200 그리고 환율은 1180원 정도로 머물 거다. 마지막 시나리오 C 시나리오가 워스트 시나리오인데 미국의 어떤 미중 무역 분쟁이 확산되는 시나리오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국은 나머지 관세 3250억에 대한 25%의 관세를 매김과 동시에 중국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맞받아쳐서 지금 현재 미국산 농산물이나 에너지 수입을 금지하고 마찬가지로 환율을 절하하는 이런 시장 흐름으로 나가는 건데 이렇게 되게 되면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시장 흐름이 전개될 것이고 이러한 흐름이 나오게 되면 주가는 아래로 2030까지 열어두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럴 때 시장의 환율 같은 경우는 1230원대로 가면서 지난 2016년도 고점인 2245원 전후까지 솟아지는 이런 시장 흐름이 나옵니다. 이게 가장 나쁜 시나리오인데 확률적으로는 A 시나리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 시장이 이러한 시장이 나왔을 때 얼마나 반응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약간 언더 슈팅의 이런 흐름들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고점에서 3% 정도 내렸고 지금 연초 대비해서 한 14% 정도 올랐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해서 지금 현재 오른 폭이 2% 정도 되지
밖에 안 되고 위에서 7%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많이 과도하게 하락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B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지 않는다면 종합주가지수는 현재 라인에서 20포인트 내외로 단기 저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김대복 대표님이 말씀하신 A 시나리오 A죠. 이 예.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예. 보고 계시는데 그게 미국 2천억 달러 관세 25% 인상, 예. 그리고 또 미중 무역 협상이 지연이 되고 중국 지식재산권 행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이 A 시나리오의 확률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다음 우리 이동근 대표님의 의견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 대표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네. 타결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타결을 해야 되고 타결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전 워렌 버핏의 말을 좀 인용하고 싶습니다. 이 워렌 버핏이 이번 그 무역 분쟁 사태를 두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협상을 할 때는 반점 미친 척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거의 전유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내용에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갑과 을의 관계에 있어서 갑의 위치가 공고할 때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앞에도 우리 임종혁 대표하고 김대국 대표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그 중국 쪽에 500억 불 정도 25% 관세를 붙이고 있고 지금 2천억 불에 대해서는 10% 정도 관세, 3,250억 불에 대해서 이제 무관세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10%짜리를 25%로 올릴 수 있고 3,250억 불에 대해서 또 10%를 매기든지 25%로 매길 수 있으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시나리오를 1, 2, 3, 4로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완전 타결인데 그거는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나머지 이제 두 번째 저는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게 관세 유예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지금 9일, 10일간 진행되는 협상에서 아마 관세는 유예되면서 또 다시 시간을 버는 과정들이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시나리오부터는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데요. 세 번째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25% 정도 일괄적으로 전부 다 부과를 하고 중국이 맞대응을 안 한다는데 맞대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게 관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관세를 중국은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또 시나리오는 서로 이제 맞대응한다라는 건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중국 쪽에서도 관세 부과를 하면은 자기네들도 한다고 그랬으니까요. 뭐 얼마를 하든지 간에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충격이 좀 덜 받으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관세가 유예되는 이런 쪽인데요.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은 지금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6.1에서 6.4%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5,750억 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25% 관세를 매기게 되면 중국의 성장률 자체가 약 1차적으로 미국이 관세 부과를 했을 때 1.1에서 1.2%, 네. 그다음에 맞대응을 했을 때 1에서 1.2% 정도 둔화된다고 봤을 때 2% 정도 까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한 4% 정도로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도 상당히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만약에 서로 보복 관세를 매기게 되면은 GDP 성장률이 0.2% 정도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의 국면은 피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궁극적으로 지금 미국도 올해 안에 저는 협상을 끝내야 됩니다. 내년도에 재선인데 만약 갔다라고 하면 그렇죠. 중국도 바보가 아닌 이상 내년도 가서 협상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트럼프하고 안 한단 말이죠. 다른 사람하고 하든지 하겠죠. 그다음에 중국 입장에서 보면은 올해 안에 해야 되는데 올해 안에 안 하고 만약에 미국한테 25% 관세를 두들겨 맞고 난 뒤에 나중에 재협상을 한다고 하면 해보십시오. 그러면 5% 깎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번에 관세 유예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항상 이제 동투기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지금이 가장 힘든 시기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무역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여쭤봤는데 이 질문이 가장 또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중국,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끝내자마자 중국에서 이제 그거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 뭐 정확히 나온 것은 없지만 우리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뭐 이 정도의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냥 가만히 맞고 있지 않을 것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 1년 전으로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1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국이 이길 것이냐 중국이 이길 것이냐 이런 얘기를 갖고 막 하면서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똑같은 상황이 다시 한번 벌어졌습니다. 지금 쭉 정리를 해놓은 걸 보니까 관보에 10%에서 25% 관세 인상을 공지를 미국에서 했고요. 그러면 중국에서 대응으로 중도 필요한 대응 조치 취할 것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또 하고요. 또 트럼프가 중국의 속임수에 멈출 때까지 물러서지 않겠다는 얘기를 하면 또 중국 측에서는 류어 부총리는 미국의 어떤 요구에도 우리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뭐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둘 다 서로 뭐 절벽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은데, 자 어찌 되었던 중국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에 대한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저희가 세 분과 함께 다시 또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김대복 대표님이 먼저 시나리오를 써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뭐 시나리오는 뭐 그대로 지금 현재 좀 전에 그 표가 안 나왔댔는데 그 표하고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지금 중국이 조치할 수 있는 내용들 최악의 경우에는 지난번하고 똑같이 그 무역 규모에서는 중국하고 미국이 어떤 무역 규모에서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여기가 3천억의 세금을 부과한다 해서 3천억을 부과할 이런 중국 쪽에서 없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쓰는데 그것이 바로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입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대두율을 지금 이제 그 남미 쪽에서 대두율을 바꿈에 따라서 시장에 미국 쪽에 피해를 줬고 또 가장 큰 것은 뭐냐면 환율의 어떤 조작의 가능성이죠. 그래서 미국이 관세를 이렇게 부과하는 이런 쪽에서 환율을 절하하게 되면 위안화의 어떤 절하를 가지고 미국의 어떤 관세를 막아보겠다는 이런 심산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똑같이 이러한 방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고요. 저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지금 현재 이 양쪽 나라의 교역 국가인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우리가 다른 나라 이 두 개의 나라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굉장히 최악의 조건만 안 나오면 지금 현재 시장은 다음에 나올 충격은 약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는 이걸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내린다면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최악의 조건, 어떤 조건이 최악의 조건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그 최근에는 A안 이제 그 10일 날에 관세를 매기고 25% 그러니까 매기고. 결렬이 되는 거죠. 지금 화면 나오고 있죠. 결렬이 되는 거 C 시나리오인데 이 20%밖에 되질 않지만 나머지 관세에 대해서 미국이 3,200억 달러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중국은 보복 관세를 하고 미국 농산물이나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쪽의 수입을 금지하는 것 이렇게 되게 되면 시장의 어떤 그 머니 무브는 그 리스크를 오프하고 안전자산으로 그렇죠. 달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은 충격이 여기도 한 번 더 있을 거다. 저거는 2020원까지. 저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 대한 충격이 어마어마해질 것 같은데 뭐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사실 않다고 봐야겠죠. 이게 뭐 알 안 수가 되기를 없기 때문에, 바랍니다. 안 알 되기를 수가 바라고.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소설이니까.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C안만 아니라면 우리 시장 오히려 찬스가 될 수 있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는 의견 주셨습니다. 자, 우리 이동훈 대표님의 의견 또 궁금해집니다. 자, 중국의 대응, 중국의 이런 좀 강력한 아직 말로만 표명됐던 이 대응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영향, 어떤 영향이 끼쳐질지 궁금해집니다. 지금 아무래도 이제 맞대응을 하게 되면은 영향은 일 수밖에 없죠. 이제 중국 쪽에서 대응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장인애들도 상계 관세를 매긴다라는 것인데 뭐 그 규모야 미국보다는 작을 것이고요. 지금 대두유 수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1.2조 불 정도 가지고 있는 미국채에 대한 매각 뭐 이거는 중국도 발등을 찍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은 되지 않을 겁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이제 산업적인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보잉이라든지 그 다음에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에서 그 사업을 하기 조금 애로사항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IT 부품 쪽이라든지 이런 쪽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 이제 보복 관세를 매겨서 가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중국 쪽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출에 전체적으로 다운이 돼서 둔화를 받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이제 중간재 성격으로 해서 중국 쪽으로 우회 수출이 돼가지고 미국 쪽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영향은 좀 받을 것이다. 단 이제 보복 관세를 하는 규모 자체가 예를 들어 지난번에 500억 불 같으면은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거든요. 여기에 이제 2천억 불에 대해서 뭐 또다시 만 2천억 불 정도 같이 맞불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면 영향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은 중국도 사실 엄청나게 힘든 부분이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제가 보잉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쪽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미국 쪽에서도 미국의 산업 자체에서도 사실 이번 관세 문제에 대해서 미 정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부담스럽게 표출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요.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임종혁 대표님, 예. 같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두 국가, 두 고래 싸움이 치킨 게임을 향해 끝까지 달려간다면 우리 시장에 뭐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 지금 뭐 게임을 갖고 가는 건 아니지만 말로써 이렇게 서로 뭐라고 할까요? 공포탄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서로 좀 위협하는 이렇게 기싸움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긴 한데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쳐질지 그리고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해집니다. 예, 일단 중국이 취할 수 있는 그 카드가 몇 개 있는데 그 카드를 너무 적극적으로 쓰면요 오히려 이제 자승자박 꼴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완전히 뭐 이전 투구 양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미국보다는 중국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국도 상당히 보복 카드 쓸 때 보복 카드를 만지작거릴 때 엄청나게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중국이 뭐 끼케 할 수 있는 게 뭐 1,100억 불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거. 근데 뭐 이거는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카드에 비해서 약한 카드고 그 농산물에 대한 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또 대두 수입을 제한적으로 하면서 뭐 트럼프 지지층을 좀 타격을 입게 한다. 뭐 그런 뭐 시나리오도 있는데 그 카드 함부로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이 금융시장을 이제 대대적으로 개방하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미중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 당연히 금융시장 개방 시점을 딜레이 시키겠죠. 그리고 웬만하면 개방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는데 이렇게 해도 문제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이 뭐 본인들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뭐 소재, 부품, 장비를 뭐 미국의 수출을 뭐 금지하게 함으로써 뭐 중국 제조업에 타격을 가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요 오히려 중국 부품 소재 장비 기업들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카드가 그렇게 좀 확실한 카드는 없어요. 그래서 중국의 명예를 어느 정도 유지시켜 주면서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게 유리한 식으로 이제 협상이 언젠가는 시차를 두고 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최악의 시나리오를 지금 현재 뭐 가정하고 보는 분도 계시지만 일단은 뭐 최악의 시나리오 가정을 해볼게요. 만약에 진짜로 미중 무역 전쟁이 확전된다. 그러면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어떻게 되겠어요? 꺾이겠죠. 뭐 0.5%에서 1% 정도 꺾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중국의 GDP 성장률은 큰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진짜 확전이 되면요. 중국의 GDP 성장률은 4% 5%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뭐 아비규환 같은 어떤 경제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GDP 성장률이 꺾이겠지만 중국만큼은 안 꺾일 것 같아요. 꺾여봐야 한 0.3% 전후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 그리고 뉴욕 증시가 생각보다 고점 대비 우리처럼 많이 안 빠진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미중 무역 전쟁이 확전이 되면은 미국 증시가 덜 빠졌기 때문에 확 빠지고 그리고 중국 증시도 상당히 고점 대비 아주 많이 빠진 건 아니에요. 빠지긴 빠졌지만 S대 정문 윤곽은 아직 나온 건 아니에요. 만약에 진짜 확전이 되면요. 미국 증시도 서울대 정문 만들어지는 거고 중국 증시 서울대 정문 만들어지고 대한민국 증시는 전저점, 뭐 1월 저점을 확 깨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올 수 있는데 그렇게는 일단 저는 일단 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인 시나리오로 보지 마시고 확률 게임, 주식 어차피 확률 게임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좀 결과론적으로 이제 협상 일정이 좀 딜레이 되면서
결국에는 확전보다는 종전은 되지만 당장은 종전되기까지 힘들지만 먼 훗날 언젠가 종전은 될 것이다. 그런 과정을 앞으로 밟게 될 가능성이 높다. 너 죽고 나 죽기 스타일로 진흙탕 속 개싸움 양상으로 치닫을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보시고 시장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요, 북한에서 또 한 번의 미사일, 또 2기를 동해를 향해서 발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뭐 아직 정확한 기사가 미사일의 가능성이 높다 정도까지 나온 것 같은데요. 도대체 북한이 왜 이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논의하지 않겠고요. 이르고 북한의 이런 행동으로 인해서 또 미국과 중국은 북한과 어떤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묘한 관계에 엮여 있는지라 과연 이 북한의 이 미사일이 무역 협상에 가장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올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우리 이동근 대표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사실 발사체라고 그러죠. 그렇죠. 처음에는 그렇죠. 발사체였죠. 발사체라고 이번에 이제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언급을 정부 쪽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표면적으로는 잠잠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번에 이제 4일날 그 미사일 발표가 나오고 발사체 발사가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6일날 미중 간 무역 협상에 있어서 10일간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바로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미국이 일본을 또 단속을 하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항행에 자유해서 또 남중국해를 또 군함이 항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북한 쪽에서 이렇게 미사일 발사를 할 때 아무래도 중국의 중재력이나 영향력이 좀 요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걸 사전에 좀 차단하는 듯한 인상을 저는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협상에 있어서도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거칠게 나올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 중국 쪽을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중국 쪽에서 그렇습니다. 중국이 이것저것 손대는 걸 지금 상당히 미국은 싫어한다라고 그렇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오로지 미국 제일주의에서 중국이 지금 경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정학적인 어떤 변수라든지 이런 쪽에도 손을 대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은 철저하게 지금 고립 내지는 차단 정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북한의 발사체 발사에 대해서 다소 무역 협상에 있어서 뭐 영향은 없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다. 그래서 국내 정치에는 좋은 내용은 아니다. 다만 그 무역 협상이라는 이 내용을 떠나서 그냥 발사체 발사, 미사일 발사라고 봤을 때는 네. 일시적으로 환율이 약간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되지만 궁극적인 어떤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이 정치에 크게 부담은 주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이 내용이 나오고 난 뒤 시간의 상황에서 보니까 빅텍이라든지 네. 이런 종목군들이 상당히 이제 시간에서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는데 우리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시청자님들 아침 시초가 뜰 때 절대 잡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아주 유익한 말씀 해주셨고요. 자, 계속해서 이번에 우리 김대복 대표님께 여쭤볼까요? 네, 김대복 대표님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뭐 종목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이 도대체 미사일을 왜 발사했는지 그 정치적인 내막을 뭐 들여다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 알고 싶지는 않으나 그리고 도대체 왜 북한이 쏘았는지 그 내막이 궁금하다. 그런 얘기는 다뤄보지 않겠으나 북한이 어떤 소외당하는 느낌, 이란에 대한 어떤 제지 뭐 이름으로써 이슈가 자기한테 물러서지고 자기네한테 좀 사라짐으로써 좀 소외당하는 느낌에 쏘지 않았을까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쭉 보았을 때 분명히 이번 미중 무역 협상에 북한은 참 어떤 존재감을 좀 부각을 하면서 그들의 의제 안에 올라올 것 같다는 생각은 분명히 드는데요. 그렇죠? 그게 무역 협상이 과연 어떤 작용을 할지 그리고 또 우리 시장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김대복 대표님의 의견 궁금해집니다. 글쎄 뭐 요거는 이제 이슈를 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크게 보면 지금 현재 미중 무역 분쟁, 그다음에 이 대이란 문제,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문제인데 북한의 미사일을 사실은 미사일이 아니다, 발사체이다 이렇게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발사체로 규정했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1년 이상 동안 공들여왔던 이 그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를 훼손하지 않으려는 이런 의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사탕 하나 달라고 계속 떼쓰는데 이걸 또 줄 수도 없고 지금 이제 이렇게 다른 이슈로 파묻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이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등락하지는 않을 것 같아. 그 대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위산업과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틈새 장세에서 오를 수는 있지만 이 시장 흐름이 전체의 물꼬를 잡아 당기는 역할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북의 이런 이슈는 그리고 미사일 문제의 경우에는 미중 무역 전쟁이라는 것과 이란 문제 때문에 파묻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서 아주 장거리 미사일 이런 것 쪽으로 만약에 나와서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이런 일이 나온다면 그때 미국은 깜짝 놀라서 새로운 어떤 그 대안을 내놓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계속 달래는 이런 수준의 흐름들을 계속 이어갈 거고 그냥 이제 담 넘어 불구경하듯이 그냥 보는 이런 관점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장에도 이러한 흐름들은 영향을 전혀 주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임종균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뭐 아직 미국에서 공식 발표는 나오지 않았지만 좀 강하게 대응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금 기사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자, 뭐 북한의 발사체 미사일 발사 2기 발사를 했는데 이게 무역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또 국내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미중 무역 협상에 끼치는 영향은 상당히 저는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제거됐을 때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된다라는 어떤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다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게 아니라 다시 추가적인 할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직면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다라고 지금 많은 언론에서 다루고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이게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탄도 미사일일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안 안보리 결의 위반의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탄도 미사일인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인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런 미사일 발사는 절대 남북 관계 개선에 1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뭐 식량 지원 같은 걸 열심히 구체적으로 논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단계에서 제대로 찬물을 뿌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5일 만에 발사체를 또 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시장이 좀 이미 좀 면역력은 있기 때문에 뭐 5일 만에 쏜 거고 또 면역력이 있고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는 큰 영향을 끼치는 결정 변수는 아니지만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는 좀 약간 좀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 그런 이슈다라고 이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의견 저희가 다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뭐 많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또 이 질문도 한번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공포를 사야 한다는 이야기처럼 끝모르고 떨어지는 우리 시장.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닐까라는 의견도 일각에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떤 업종들을 이때 살펴봐야 되고, 그럼 우리 시장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또 이럴 때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업종 혹은 종목들 뭐가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이동건 대표님 다시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이 오늘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했는데 우리 시청자님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거의 얼음장 같았습니다. 이게 뭐 시장 자체가 빠지니까 리딩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상당히 이제 부담을 많이 느끼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이게 주식은 항상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거 미중 무역 분쟁 협상이라든지 확인하고 사도 됩니다라고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뭐 확인하고 사면 그러면 다 팔아야 됩니까라고 반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어차피 이제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저는 홀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어떤 업종들을 볼 것인가.
어차피 이제 가장 먼저 올라오는 거는 지수를 들어올릴 수 있는 종목들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총 상위주 쪽에서 경기 민감 섹터들 이런 쪽에서 먼저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며칠 사이 이제 IT 주들도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IT 주라든지 그다음에 올라오는 조건은 뭐 지자 그 무역 분쟁이 해소가 됐든 뭐 해소가 되지 않았든지 간에 일단은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올라온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중국 섹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기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그런 쪽 좀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재복 대표님, 자 끝모르고 떨어지는 우리 시장 이럴 때 과연 어떤 업종들 일단 지금이 과연 저가 매수의 기회인지를 한번 여쭤보고요. 그리고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업종들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예, 지금은 사실은 뭐 좀 전에 얘기했지만 우리 시장은 언더슈팅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최근에 고점 대비해서 가장 많이 빠진 나라에 속한다. 예, 그리고 그렇게 보면 언더슈팅 영역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외국인들이 4월 달부터 지금까지 그 거래소 시장에서 2조 6천억을 샀고요. 그 코스닥 시장에서 1,300억을 샀습니다. 그 대신 선물 시장에서는 1,200계약을 팔았는데 12,000계약을 팔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환율이 올라서 4% 정도 손해가 났고 지수도 3% 정도 손해 났다면 외국인들의 수급이 아직까지 멈춰져 있지 않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환율이 가장 올라갔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지금 현재 떨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원화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구매력이 약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교섭력 그리고 이제 수출에 대한 그 교섭력이 좋다. 그렇게 보면 수출 관련주들 그리고 지금 이런 쪽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고 이런 쪽에 해당이 될 수 있는 종목은 반도체하고 자동차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이쪽 부분을 저점 매수하는 것이 가장 수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같은 질문 우리 임종혁 대표님께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과연 저가 매수의 일각에서 보는 것처럼 저가 매수의 기회일지 그렇다면 어떤 업종들이나 어떤 종목들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지금 현재 시점이 저가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증시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라고. 제가 지금 현재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종목들 대부분이 무릎 이하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이 뭐 발목이다, 발바닥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단은 무릎 이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스토리 좋은 종목을 저점 분할해서 해서 또 나중에 뭐 허리, 어깨, 머리 이런 데서 전략적인 분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인 상승 사이클이 전개될 수 있는 구간도 분명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약바이오주 1분기 최대 이벤트가 뭐였죠?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2분기 제약바이오 산업의 최대 이벤트는 바로 아스코, 미국 임상종양학회입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가요 5월 31일부터 그리고 6월 4일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는 그 항암제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 임상에 대한 어떤 논문 요약 혹은 뭐 임상 연구 결과를 일부 발췌 요약한 거를 이제 초록이라고 하는데 그 초록이 한국 시간으로 5월 16일 오전 6시에 공개됩니다. 그러면은 미국 임상종합회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리스트가 명확하게 뜨게 되죠. 자, 현재로서 미국 임상종합회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아주 유력한 기업들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미약품, 두 번째 종목은 에이벨바이오, 세 번째 종목은 제넥신, 네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 이 네 개 기업은 미국 임상종합회에 참여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니까 이런 기업들이 시장 하락 때문에 본인은 죄 아무것도 지은 거 없는데 하락하고 있을 때 저점 분할매수 하면 고점 분할매도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